오늘은 운영체제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PU가 지금 여기서 일하고 있죠? CPU 버스트 타임에는 CPU가 일하고 있고 IO 버스트 타임에는 CPU가 일하지 못해요. 이 입출력 신호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CPU가 일을 하고 IO를 기다리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이거는 CPU 버스트 타임의 도표를 말하는데 burst duration 이렇게 CPU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겁니다. 이거는 CPU 사용 시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CPU 스케줄러가 어떤 일을 하냐? CPU가 유효 상태가 될 때, 이 유효 상태가 될 때는 이제 경우가 나누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이상 대기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없을 때, 대기 프로세스 없을 때 그 아이들 프로세스를 실행합니다.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들 유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거죠. 그리고 근데 대기 프로세스가 있을 때는 그 대기랑 준비 큐가 있댔죠. 준비 큐에 있는 프로세스 중에 이제 누가 올라올지 그게 스케줄러가 정하는 거죠. 알고리즘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케줄링의 과정은 준비 큐에서 프로세스를 선택해요. 그리고 실행합니다. 선점 스케줄링이란 게 있는데 우리가 프로세스가 CPU를 점유하고 있으면 이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CPU가. 근데 이 프로세스 하나만 쭉 실행을 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단점이 처리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다른 프로세스들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 기다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CPU로 올라오기까지 대기 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선점 스케줄링을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운영체제에서 이 프로세스별로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CPU에 할당을 해주고 빼앗기도 하고 그런 일을 해줍니다. CPU 스케줄링은 다음 4가지 상황하에서 발생한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 왜 프로세스 상태를 보면은 준비가 있고 그게 레디 상태인 거죠. 실행 단계가 있고 그 블럭 단계 대기 상태인 거죠. 이 상태가 있잖아요. 그럼 실행된다는 거는 CPU에 올라와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준비 큐에서 실행 올라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고 실행하다가 블록될 수도 있고 블록됐다가 준비 큐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죠. 이 스케줄링 결정은 실행하다가 준비로 된 거는 맞아. 실행을 하다가 준비 큐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언제 다시 시작할지 그 스케줄링이 얘 기다려야 되잖아요. 이때 발생을 하고 이때 발생을 하고 또 블럭됐다가 이제 내가 깨어날 차례야 하고 일어나게 되면 그때도 내가 언제 CPU 올라가게 될지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블록됐잖아요. 자원이 없거나래. 다른 이벤트를 기다리려고 대기를 했잖아요. 그럼 대기로 전환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또 여기서 선택할지 그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실행을 하다가 이 프로세스가 종료됐어. 그러면 나 이제 무슨 프로세스 실행하지? 이렇게 그거를 결정해주는 게 또 스케줄링 운영체제가 해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디스패처 CPU 스케줄링 기능에 포함된 하나의 요소. CPU 제어를 단기 스케줄로 선택한 프로세스에게 주는 모듈. 디스패처라는 것은 CPU 스케줄링 기능이 그러니까 이 준비 큐에 있었던 이 프로세스들 중에 하나를 CPU에 올리잖아요. CPU 할당해 주잖아요. 근데 이 어떤 프로세스를 그 준비 큐에 딱 올릴지 그거를 선택해 주는 게 디스패처라는 거고, 이 디스패처에 하는 일은 여기 준비 큐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블록됐다가 웨이크업 될 수도 있고 새로운 프로세스가 막 들어올 수도 있고 그리고 실행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실행하다가 다시 내려오고 이 경우 문맥 교환이 일어나겠죠. 일어나고 그리고 운영체제 특징상 그 모드가 있죠. 사용자 모드와 커널 모드가 있습니다. 그 모드 전환할 때 이 디스패처가 쓰인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적절한 위치로 이동.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실행하고 있다가 인터럽트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다른 프로세스를 막 실행하러 가서 끝났어요. 얘가 끝났어. 다른 프로세스가. 그럼 다시 돌아와야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적절한 위치로 이동한다. 이것도 문맥 교환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디스패치 지연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스 하나가 이제 중지됐잖아요. 그러고 다른 프로세스가 그럼 중지됐으면
다른 프로세스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 새 프로세스 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용어의 이해, CPU 이용률, 처리량, 총 처리 시간, 대기 시간, 응답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CPU 이용률은 총 실제로 그 일들 있잖아요. 프로세스들을 그거를 태스크라고 얘기하면은 태스크 처리하는데 총 사용한 시간인 거죠. 전체 CPU 시간 중에 태스크 처리하는 시간, 이게 CPU 이용률이고, 처리량은 내가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를 처리했느냐, 같은 단위 시간, 그걸 말하는 거고, 총 처리 시간, 이거는 프로세스가 총 처리 시간, 프로세스가 일단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리고 준비 큐에 들어와서 기다리는 시간부터 CPU에 들어와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의 이 모든 시간, 총 처리 시간, 이거라고 하고, 대기 시간은 이제 CPU에 들어가려고 레디 큐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내가 딱 들어갈 때까지 이 시간, 그러니까 CPU 할당을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응답 시간은 프로세스가 이건 뭐지? 프로세스가 제출되고 응답이 나오기까지의 시간, 처음 CPU가 할당되기까지의 시간, 프로세스가 제출되고 응답이 나오기까지의 시간, 처음 CPU가 할당되기까지의 시간. 이건 잘 모르겠네. 응답 시간?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네. 프로세스가 제출되고 응답이 나오기까지의 시간, 처음 CPU가 할당되기까지의 시간, 처음 CPU가 할당되기까지의 시간. 프로세스가 제출되고 응답이 나오기까지의 시간, 어디서 응답하는데? CPU에게서. 처음 CPU가 할당되기까지의 시간. 프로세스가 딱 만들어지고 나서 레디 큐에 있다가 이 CPU에 딱 도착했다라는 응답을 주는 게 이 시간이 응답 시간인 것 같아. 그래서 CPU 스케줄러의 목적은, 자, 그럼 CPU 이용률이 높을수록 좋고, 높이려고 하는 거죠. 처리량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 총 처리 시간, 이거는 줄어들어야 빠른 거죠. 대기 시간도 줄어야 되고 응답 시간도 이 거리라면 줄어들어야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스케줄러가 있는 겁니다. 자, 스케줄러 알고리즘을 보겠습니다. 선입 선처리 스케줄링, FC, FS, FIFO 등으로 부름. 자, 그냥 온 순서대로 나갑니다. 온 순서대로 디스패치돼서 CPU에 할당됩니다. 그래서 얘가 P1, P2, P3 순서로 왔네요. 그러면 실행되는 것도 P1, P2, P3대로 실행을 합니다.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은 P1에게는
0초. P2에게는 24초나 기다려야 됐죠. P3는 27초. 그래서 이 평균은 11 나누기 3이네요. 이거는 2가 먼저 2, 3, 1 순서대로 왔다 했을 때 대기시간 0초, 아니지 1번이니까 6초, 2번 프로세스 0초, 3번 프로세스 3초. 그래서 9를 3으로 나누니까 3초 평균 대기시간이 나오네요. 그래서 호위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하나의 긴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까지 이게 호위 효과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거 엄청 길었잖아요. 제일 길잖아요. 24초. 그래서 이 다른 프로세스들이 계속 기다리는 현상을 호위 효과라고 하고, 그리고 이거 CPU 바운드 프로세스와 IO 바운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 둘 다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CPU 바운드는 총 시간들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CPU에서 보내요. 근데 IO 바운드는 CPU는 별로 사용 안 하고 입출력 하는데 엄청 많은 시간을 쓰는 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CPU를 그렇게 막 많이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배치 프로세스, 상호작용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작업 포함. 대화식 프로세스. 이거는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고, 이거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거고,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 이거는 이제 들어온 순서대로가 아니라 지금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 제일 짧은 버스트 타임을 갖고 있는 애가 누구냐, 걔를 먼저 실행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프로세스 2 봅시다. 여기서 제일 짧은 시간 P4죠. 1번. 그 다음 P1, 그 다음 P3, 그 다음 P2. 이 순서대로 왔죠. 프로세스별 대기시간 한번 구해볼게요. P1은 3초, P2는 16초, P3는 9초, P4는 0초. 그래서 12, 16 하면 28, 4, 7초네요. 뭐지? 문제밖에 없나? 이거는 CPU의 다음 버스트 시간 예측하기 라는 건데, 그렇게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예측인 거라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그런 수식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거 지금 뭐더라? 공식이 알파 tn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이거래요.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읽더라?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요. 이것과 해보면 만약에 A가 0일 때는 이거였고, A가 1일 때는 TN이겠네요. 그럼 이게 실제 CPU 버스트 타임이고, 이거는 예측된 거.
선점 SJF의 선점형과 비선점형. 아까 SJF라는 것은 최단 작업 우선 스케줄링 SJF 이거잖아요. 제일 버스트 타임이 짧은 게 뭐지? 이거였는데 방금은 비선점형이었어요. 그냥 짧은 거 있으면 들어가서 쭉 실행하고 그 다음 짧은 거 쭉 실행하고, 그래서 기다리는 건 마찬가지로 기다리긴 하지만 짧은 시간 먼저 보내니까 그나마 덜 기다리죠. 근데 선점형이 나왔습니다. 선점형은 얘가 프로세스들 별로 도착한 시간이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 실시간으로 남은 시간을 다 계산해서 그것 중에 제일 짧은 거를 CPU에 올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단 0초에 P1이 제일 먼저 왔죠. 근데 버스트 타임이 8초나 돼요. 근데 1초 딱 지났어요. P2가 왔네. 난 7초가 남았는데 얘는 4초가 남았네. P2가 선택되겠죠? 그럼 4초 동안 하려고 했는데 2초 되는 순간 P3가 왔어요. 근데 얘는 헐 9초나 되네. 내가 먼저 해야지. 그리고 3초가 됐어요. P4가 왔어요. 이제 그러면 2가 남았죠? P4가 왔어요. 얘는 5개나 있네? 하고 내가 다 4초 동안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선상에 서 있는 우리 P1과 P3와 P4 이거 중에 제일 짧은 거 P4가 실행되겠죠? 그 다음 7인 P1이 실행되겠고 그 다음 P3가 실행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기 시간은 어떻게 구하냐면 자 어디 갔지? 자 얘가 어쨌든 10초에 시작을 했잖아요. 10초에 할당을 받았어. 근데 얘가 도착한 시간은 0초야. 그럼 이게 대기 시간이겠죠? 대기 시간이란 거는 내가 준비 큐에 있으면서 CPU 할당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거니까. 그리고 내가 뭐 하다 까먹었지? 아니지. 이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1이죠. 왜냐면 P1은 한 번 선점됐다가 다시 왔잖아요. 그러면은 0초 기다려서 올라왔다가 1초 되고 다시 준비 큐로 들어간 거니까 그 1초 때부터 10초 될 때까지 기다린 거잖아요. 그러면 10-1 9초를 기다린 거죠. 그리고 P2는 얘는 1초에 와서 1초에 시작을 했네요. P3는 17초에 와서 17초 2초에 왔네요. 그리고 P4는 5초에 시작되는데 3초에 시작됐네. 3초에 왔네요. 이렇게 대기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 정적 우선순위, 동적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거 같아요. 우선순위 스케줄링. 그래서 아까 우선순위가 있다. 이 정적 우선순위와 동적 우선순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우선순위 스케줄링 SJF. 짧은 걸 먼저, 그러니까 shortest job first잖아요. 짧은 버스트 타임을 가진 게 다음이다 이 뜻인데,
우선순위를 가졌어요. 얘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냐? 자, 봅시다.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건가? 그런 것 같네요. 숫자가 작을수록 우선순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럼 얘가 1이니까 P2가 1이니까 P2가 제일 먼저 시작되고, 그 다음 P5가 실행되고, 그 다음 P1이 실행되고, 그 다음 4번 P3, 그 다음 마지막 P4가 실행이 되네요. 그 만약에 우선순위가 5번인 애가 들어오긴 했는데 자꾸만 우선순위가 자기보다 높은 애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실행하고 싶어도 자꾸 나보다 우선순위 높은 애들이 나를 추월해가. 그러면 난 언제 실행되지? 그래서 기하현상, 무한 봉쇄된 문제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에이징 기법, 어느 시점 타이밍이 지나면 그 아래에 있는 우선순위를 한 단계 올려주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좀 공정하게 우리가 디스패치 하자라는 의견이 나와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 있습니다. 이거는 타임 슬라이스 퀀텀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만큼만 프로세스가 CPU에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다른 준비 큐에 있는 바로 다음 큐에 있는 프로세스가 그 제한된 시간 동안 수행을 합니다. 이걸 반복해요. 돌아가면서 빙글빙글. 그래서 라운드 로빈입니다. 근데 그 시간 할당 이 퀀텀이 엄청 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냥 들어온 대로 막 나가는 FCF랑 비슷해지겠죠? 비슷. 근데 너무 작으면 어떻게 돼요? CPU가 미치겠죠? CPU가 불이 날 것입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라운드 로빈은 이렇게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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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이거는 왜 4초지? 3초, 3초, 3초. 이게 3초씩이잖아요. 3초, 3초, 3초 하고 나머지 남은 시간 P1이 다 쓰네요. 자, 이기적인 라운드 로빈.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에이징 기법. 보자. 프로세스가 진행되면 보류 큐에 들어감, 활성 큐에 들어갈 만한 우선순위가 되면 활성 큐로 이동. 뭔 소리지? 얘는 퀀텀이 12예요. 그래서 라운드 로빈을 하긴 하지만 12만큼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시간이 갈수록 보류 큐에 들어가고, 보류 큐 시간이 지나 활성 큐에 들어갈 만한 우선순위가 되면 활성 큐로 이동. 뭐야? 이거 뭔지 잘 모르겠네. 이기적인 라운드 로빈?
단계가 잘 모르겠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세스 우선순위를 높은 에이징 기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냐고. 다음은 다단계 큐 스케줄링.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그 큐별로 단계가 있어서 그 우선순위만큼 우선순위에 맞게 큐가 있는 거죠. 근데 다단계 피드백 큐 스케줄링 이거는 일단 들어온 프로세스는 제일 위에 있는 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큐에 있는 법칙대로 이제 CPU에 할당이 되다가 그 대기하는 걸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 대기 큐로 들어간단 말이죠. 각 레벨 큐에서 진입했을 때 이 8초라는 퀀텀 시간 내에 완료하면 나가는 거고,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큐로 이제 이동된다는 거죠. 다음 큐는 퀀텀이 16이네요. 근데 16초 돼도 안 끝나는 프로세스가 있다 하면은 제일 밑에 가서 FCFS 방법으로 이제 처리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높은 수준의 큐에 프로세스가 항상 한 개 이상 존재하면 계속 얘가 실행되겠지?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큐는 실행을 언제 해?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기아 상태에 빠질 수도 있겠네. 그래서 해결 방법이 에이징이다. 그리고 HRRN이라는 알고리즘도 있는데, 이거는 우선순위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계산을 하는데 일단 이 서비스 시간 실행 시간이잖아요. 대기 시간이랑 서비스 시간 이거를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그 실행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프로세스 우선순위가 높아집니다. 근데 대기 시간 너무 길어지면 우선순위가 높아져 특정 프로세스에 무기한 연기되는 기아 현상을 예방. 대기 시간 길어지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우선순위가 너무 정말 높아져서 서비스 시간 똑같지만 내가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면 얘를 에이징 해가지고 빨리 디스패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우선순위를 만들면. 똑똑한 방법이네요. 다음은 다 문제네요. 다음 문제고, 실시간 시스템의 성능 좌우, 인터럽트 지연 시간. 이건 뭘까? 태스크, 인터럽트 지연. 자, 이게 보자.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
인터럽트가 딱 걸렸을 때 인터럽트의 종류를 파악하고 문맥 교환을 하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여기서 시작을 하네. 이게 인터럽트 지연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 뜻이구나. 그래서 이벤트가 일어나고 이벤트까지 응답하는 시간, 리스폰스 인터벌 이런 게 있고, 인터럽트 processing, dispatch latency, 충돌, 선정, 방출, 실시간 프로세스 실행, 디스패치 지연, 디스패치 자원 충돌 말하는 건가? 응답 시간 안에 인터럽트 처리가 있고 디스패치 지연이란 시간이 있고 실제로 실행되는 시간이 있고, 근데 이 지연되는 시간 동안 디스패치 되는 시간도 있고, 이게 선점되느냐 내가 다시 그 방출되느냐, 그러니까 뺏기느냐 뺐느냐의 문제네요. 이게 디스패치 지연이다. 그러니까 총 응답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거죠. 인터럽트가 딱 걸렸다. 인터럽트 프로세스를 이제 인터럽트의 이 과정을 거치려고 하는 거죠. 인터럽트 지연. 그래서 딱 인터럽트 루틴을 딱 시작을 했고, 그러고 나서 다시 어떤 프로세스를 디스패치할까 이걸 고민할 때 이 시간이 지연, 디스패치 지연이다.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구나. 이 뒤에는 다 문제고 다음은 6장이네요. 오늘은 5장 복습.